성욕은 아까 제가 전투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투는 성욕과 물론 이거는 약간의 항생제. 아비님이 적어주는 건 다 적어가요. 성욕과는 싸우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물 젖은 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허리에 내 허리에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요. 남자는 자기 허리에 이 솜뭉치 솜으로 된 두툼한 어떤 튜브 같은 솜으로 된 튜브 솜으로 된 튜브를 두르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안 젖으려고 애를 써도 주변이 습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우연히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 뒤에 습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솜으로 점점점 무거워져요, 허리가. 그래서 그 솜으로 무거워진 그 튜브가 솜으로 다 완전히 무거워지면 조금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솜 젖은 노새처럼, 그 노새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노새는 지가 꿰부리고 싶어서 그러다 빠진 거지만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데, 때로는 원해서 적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나그님의 경우는 적셔지고 싶지 않은데 적셔진 거잖아요. 그게 힘든 거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워지면, 너무 적셔져서 무거워지면 그 자리에 잠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솜에 젖은 물이 빠져나가기를 말려서든 아니면 자기가 짜내서든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성욕의 비유를 들어요. 이걸 떼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솜은 더 커져요. 솜 생각해봐요. 막 뜯어내봐요, 솜을. 그럼 점점 더 커져요. 솜 튼다는 말 알아요? 솜 튼다. 지금은 솜 이불이 별로 없으니까. 그 솜 튼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눌러진 솜을 다시 막 쥐어 뜯어가지고 부풀리는 거예요. 그 말 쉽게 얘기하면, 성욕을 없애려고 쥐어 뜯어낼수록 성욕이 튜브가 더 커져요. 뜯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뜯어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내 자신이기 때문에. 성욕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자신과 싸워야 되잖아. 그리고 성욕이, 그 손뭉치가 나쁜 거냐? 그것도 좀 이상한 문제고. 성욕이 나빠? 글쎄, 사랑도 성욕이라는 큰 에너지 위에 서 있는 성이기 때문에. 성욕이 없어. 근데 사랑이 일어나나? 글쎄, 정말 어려운 문제죠. 성욕은 또 다른 내 자신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내 자신, 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왜 싸우고? 아비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자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욕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변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이러라는 건데, 성역과 싸운다는 말은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말인데 모순되죠.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싸우길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그런 것도 성욕도 하나의 그런 종류예요.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영상에 보면 중독도 하나의 큰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중독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독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중독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거나 절제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는 거, 한마디로 안 하는 것. 중독이라는 큰 에너지를 극복한다기보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름을 붙이던 어쨌든 해결하는, 뭐 어쨌든 그 해결이 뭐 없애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어쨌든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구나,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끊거나 안 하거나 덮거나 뭐 절제하거나 뭐 자기 자신 밧줄을 묶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든, 잘 들으세요, 하든 하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여친이라 그래야 되나? 뭐 전 사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며,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며, 물론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면서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중독이든 성욕이든 아주 큰 힘 있잖아요. 큰 힘. 나를 나를 어떤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게 하는 어떤 큰 힘과 하는, 뭐 싸운다기보다 그거를 이렇게 다룬다고 하죠. 다루는, 아니면 벗어나는 거구나. 벗어나는, 뭐 중독이나 그런 벗어나는 가장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증오하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저놈, 난 널 증오해. 뭐 증오도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히 자기가 뭐 이 성욕을 막 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한 이 성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이거 막 할 때는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너무나 쓰디쓰게 밀려오는 이 후회와 이 허탈감, 나는 이 성욕을 미워하고, 이 성욕을 안 하려고 하고, 이 성욕을 부정하고, 이 성욕을, 그래, 나는 끊을 거야. 나는 이제 그만하고, 뭐 그만 보든지, 뭐 그만하든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죠. 근데 잘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것은, 근데 뭐냐면, 했어. 예를 들어 보세요. 허탈감 밀려왔어. 근데 봐봐. 아까 그랬어. 여태까지 나그님은 그랬어. 근데 이제 무관심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했어.
뭐 혼자 푼다고 했죠. 뭐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을게요. 뭐 어차피 다 아니까. 혼자 풀었어. 혼자 풀었는데 그 허탈감이 쫙 밀려오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쾌락은 인정하면서 그 쾌락 이후에 휴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휴식이 있는 그 당연한 육체의 흐름은 왜 부정하는 거예요? 둘 다 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성욕도 나라고 했어. 그 성욕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욕이 없어지면 그럼 뭐 사랑도 안 할 거야? 뭐 사랑할 만큼만 성욕이 있어야죠.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봐봐. 했어. 혼자 풀었어. 그랬을 때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성욕은 내가 나를 방해하는, 내가 미워해야 할, 내가 끊어야 할, 내가 어떤 존재야. 맨날 이놈의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내가 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하고 내 일에 집중도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난 얘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떤 혼자 뭔가 쾌락에 뭔가 휴지기가 딱 왔을 때 이제 그 후회감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죄책감과 함께. 그러니까 이 성욕이라는 주제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성욕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데 성욕에 가장 물들어 있는 상태가 돼요. 증오해 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증오해 버리면. 사랑도 그렇잖아요. 헤어졌다고 그 대상을 계속 증오하고 복수하고 미워할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그 남자 때문에 결국엔 그 남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봐요. 성욕도 나야. 싫지만 내가 내 좋은 면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성욕도 나야. 싫지만 성욕도 나야. 부사님은 좀 돌려보시면 돼요. 한 46분 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돼요. 성욕도 나야. 성욕도 나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했어. 혼자 풀었어. 쾌감 그리고 허탈감이 밀려와. 근데 그게 허탈감이 아니라 용 쓰고 나서 오는 휴식 기간인 거예요. 용 쓰고 나서 몸이 땀 닦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짐 같은 거 뭐 노가다 때도 짐 같은 거 딱 들면 커피 한 잔 할 거 탁 털썩 내려놓고 나면 그러잖아요. 무거운 까대기. 전설의 알바 중에 알바. 근원적인 알바. 여러분들의 용돈의 시초. 여러분들의 학비의 출발점. 알바의 출발점. 까대기 해봐봐. 하나 탁 내려놔봐요. 그 끙끙거리다가 딱 내려놔봐. 그럼 그 내려놓고 나서 한 1분 동안 그 몰려오는 내가 진짜 아씨 그 느낌? 근데 까대기 내려놓고 하는 그 느낌을 저주하진 않죠. 그것도 받아들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성격 나라고 받아들이고 나면 일단 쾌락도 좋았으니까 뭐 쾌락도 인정하고 이 쾌락이 끝나고 나서 오는 이 뭐랄까 이 릴렉스 그렇지. 이 기간도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탈이 아니라. 쾌락 이후 허탈이 아니라 당연한 휴식. 몸이 용을 썼으니까 당연한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번 얘기가 를 꼭 해드렸었어야 했던 거예요. 나그님한테 먼저 이 얘기를 했다면 나그님은 에이, 또 이럴 거야. 그러면서 어딘가로 또 항생제를 찾아다니겠지.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해결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얼마나 진지한지. 자, 어떤 태도예요? 아까는 쾌락 이후에 허탈로 자기가 쾌락 이후에 근데 쾌락이 아니고 용을 쓴 거죠.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용을 쓰고 난 후에 여운이에요. 당연한 휴식.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돼요. 까대기하고 똑같아.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용을 썼으니까 용심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는 당연한 릴렉스예요. 그거를 부정했을 때는 내 이 자체를 부정했을 때는 나는 정신력이 부족한 놈이야. 이래버리니까 아까 얘기했죠. 태도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태도라고. 근데 태도가 어때요? 여태까지 태도는 나는 정신력이 부족한 놈이야 라는 태도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욕에 대해서. 그래버리니까 결론이 어때요? 죽겠는 거지. 허탈. 그 뒤에 따라오는 건 허탈, 죄책감, 무기력,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우울, 잔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20년 지났잖아. 10년 지났잖아. 한 7년 지났겠네. 20살 이후로 고등학교 때부터 불타올랐으니까 한 10년 잡고 10년이 지나고 봐요. 지금 모습을. 성욕이 적어졌나? 태도가 자기 자신이 당연히 있는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 그런 식으로 대해버리니까 내가 정신력이 부족한 놈이라고 해버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건 허탈, 죄책감, 무기력, 안 좋은 것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저 성욕이 정말 안 좋은 거라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비님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변호해줘야 된다고 했거든? 변호사 잘 기억해요. 변호란 말 잘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변호사가 무죄만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유죄도 변호해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변호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 이러면서. 그럴지도 그러할진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어떤 무거운 힘을 다루는, 무거운 힘에서 벗어나는 가장 최고의 것은 무관심이라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음이라고. 신경 쓰지 않음.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려면 잘 알아야겠죠. 뭔지, 감기가 뭔지, 성욕이 뭔지 알아야 무관심할 수 있잖아. 감기를 모르면 열만 올라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감기라는 것을 알면 이거는 내 몸이 싸우고 있는 거라고 알듯이 성욕이라는 것도 그래서 아비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성욕이 뭔지. 성욕은 싫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그것도. 그러나 이 성욕을 어쨌든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싫든 좋든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인정해 주라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용을 썼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여운인 거야. 그러면 그게 허탈이 아니라 당연한 휴식, 당연한 힘 빠짐이에요. 그래서 하세요. 대신에 하고 나서 죄책감 느끼지는 마세요. 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욕은 굉장히 무거운 힘이에요. 무거운 힘. 근데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은 태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이 첫 태도. 태도가 처음으로 가장 중요해요. 태도와 자세. 당연하게 대하는 이 태도와 자세. 그렇지만 오래는 못 가요. 왜? 너무 무거워요, 성욕이. 뭐 그러면 제가 성욕을 잘 다룰 수 있습니까? 태도만 그렇게 가지면. 대부분은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이 성욕은 너무 크기 때문에 태도와 자세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딱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러나 일단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거야. 왜? 성욕도 나다. 야동을 봤어. 혼자 풀었어. 풀었어. 허탈감이 밀려오지. 하지만 이 허탈감을 허탈감 막 밀려올 때, 정신력이 부족한 놈이야. 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잖아요. 무거운 용을 쓰고 허탈감이 밀려오는 건 이건 휴식이야. 그냥 당연히 힘이 빠지겠지. 이것도 나야. 하고 나를 미워하거나 질책하지 않는 거예요. 이 태도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이 해결 방법을 모를 때에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내든지 결국에는. 왜? 그걸 알지 않고서는 자기가 죽겠으니까. 돌아와서 저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앞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를 먼저 했다면 나그네고는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몇 달 후에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나그님의 선택이죠. 그러나 태도와 자세, 저 성욕을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를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비님 의지 얘기 자주 하죠. 이 태도와 자세는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허탈감이 밀려와. 안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밀려와. 생생하게 느껴져. 뭐라고? 나는 정신력이 없는 놈이다. 난 쾌락에 졌다. 난 또 절제하지 못했다.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무릎 꿇었다. 너무 멋있게 쓰는데? 저게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 느껴지는데, 이 무기력함과 허탈감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용쓴 휴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용쓴 휴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거지 선택은 아니지, 팩트인데. 무기력한 건 느낌이지만 용순 후에 휴지기가 오는 육체의 흐름은 팩트예요. 결코 느낌에 밀리지 않죠. 팩트인데. 이 지구상의 의사분들한테 다 물어봐요. 용순 후에 육체에 뭐가 오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무거운 한 20kg, 30kg짜리 쌀포대 하나 얹어놓고 나면 그 다음 짐으로 달려가요? 허탈감은 느낌이지만 당연한 용순 후의 휴지는 휴지기 용순 후의 휴지기는 팩트죠. 제가 말하는 건 저 느낌과 팩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등한 거잖아. 팩트 결코 밀리지 않잖아요. 의지로 저 팩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허탈감이 막 밀려오지만 이 허탈감 이거는 허탈감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휴지기를 가지는 육체의 당연한 흐름이야. 당연한 거야. 어쨌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고 선택하는 이 태도, 자기의 성욕을 대하는 이 태도, 그리고 또 느낌이 또 욕망이 밀려와요? 그럼 또 해요.
그리고 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태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이 태도를 하거나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 뭘 알려줘도 안 돼요. 왜?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뭐랄까 그러니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것만 해도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결국엔 자기 자신이 찾아내요. 아비님이 없어도. 근데 이 성욕이라는 거, 성욕과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 태도와 자세만 가져도 성욕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이 손뭉치가. 왜? 아니 테레비만 틀어도 무슨 뭐 아이돌 여자분들이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무대에 누워서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의 손뭉치가 젖지 않을 수 있겠어. 세상이 너무 습한 거야. 내 태도와 자세만 가지고 이 습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성욕이란 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중독도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헤어진 남자 때문에 우리 뭐 여자의 마음이 더 강하니까 남자여도 여자로 비유해 봅시다. 버림받은 남자 때문에 그 남자가 너무 증오스러워서 그 남자를 증오하고 그 남자를 못 잊어 하면서 그 남자가 없는 기간에도 이 여자에게는 그 남자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증오도 사랑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비님이 그 여자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 남자한테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그 여자가 물어본 거야. 이별을 당한 그 여자가. 그랬을 때 아비님은 어떤 거대한 힘에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태도다. 그래서 그 여자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이건 내가 그만큼 사랑했던 흔적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근데 아비님 신경 쓰지 않는데도 무관심한데도요.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보다 많이는 나아졌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고 여전히 그 남자는 저에게서 너무너무 강하고 지워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아비님이 어쨌든 그 태도를 가졌느냐. 이제는 그 남자가 뭐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생각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리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내버려 둔다고. 예전에는 그 괴로움을 붙잡고 괴롭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남자가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뭐 그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그 느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않고 또 언제든 그리고 또 그 남자가 언제든 근데 여기서 없어지진 않아요. 여전히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짐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예전보다 견딜만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여자분이. 그랬을 때 아비님이 일단 그 태도를 가졌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 태도라는 것은 당신이 폐렴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 폐렴이 정말 폐렴이구나. 내가 정말 이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자기 병에 진지하냐. 폐렴을 앓고 있으면서 독감 환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런 태도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생각이 나고 할 때마다 그런 태도를 가져요. 그랬을 때 아비님이 알려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자 이제 그럼 그 태도를 가졌으면 자 이제 그 태도로 당연하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신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이 진짜 진정으로 온전히 담길 수 있는 남자를 새로운 사랑을
찾는 법, 아니면 만날 수 있는 법,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면 일단 그 괴로워하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 첫 번째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딱 성욕이야.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예전보다 많이는 줄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적어도 이상한 놈으로 보일 정도로 괴롭진 않아요. 이제 왜냐면 정상적이니까 내가. 그러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는 이제 덜 견딜만 할 정도로는 덜 괴로워져요. 그러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은 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컴퓨터, 테레비 모든 곳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습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비님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제 성욕을 이제 그러니까 성욕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졌으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려요.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면 애들이 막 사탕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탕을 다시 빼앗는 법은 거의 없어요. 엄마가 혼내고 협박하지 않는 한 그 아이들은 사탕진 손을 결도 놓지 않아요. 뺏어가면 우앙 하고 울어버려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서 사탕을 뺏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자 한 판 풀어주면 돼요. 이건 제가 목격한 거라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없어지지 않지만 이 아이의 시선을 이거 사탕만 안 본 여태까지 성욕을 안 느끼는 그런 것만 했었잖아요. 하지만 내 의식은 전혀 여전히 성욕에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의식을 딴 데로 옮기는 것은 절제나 어떤 극기가 아니고요. 간단해요. 이 성욕보다 그러니까 사탕보다 더 맛있는 걸 주면 돼요. 이 쾌락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성욕 좋잖아요. 성욕이 주는 어떤 밝음도 물론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욕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맛보면 돼요. 근데 나그님은 성욕을 제끼고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되냐고요? 나그님의 말을 예를 들자면 진짜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성욕보다 더 재밌다. 재밌다라기보다 좀 그렇지만 한번 느껴보면 돼요. 사탕 먹는 애한테 사탕 안 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피자를 한 입 먹여주는 거예요. 피자를 이렇게 한 입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을 던진 애도 있고 또 사탕은 쥐고는 있었지만 피자를 한 손으로 먹다가 한 손으로 먹는 게 제가 본 거라 사탕 먹다가 피자를 한 손으로 먹는데 이게 한 손으로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새 이걸 놓고 두 손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힘없이 그 아이에게 잠시 전까지 그렇게 소중했던 사탕이 힘없이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저거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한 번만 맛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욕을 절제하고 나한테 집중해야지가 아니고요. 일단 태도를 가지고 성욕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좀 가라앉을 거예요. 태도만 바꿔도.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선택할지 안 할지는 본인한테 달려있지만 태도만 바꿔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가라앉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한다는 게 뭔지 알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보면 돼요. 제가 왜 아까 나그님한테 좀 이렇게 한탄을 가까이 했냐면 바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만 알면 쾌락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벗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전 남친보다 정말로 이 새롭게 만난 남자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진짜 깊은 평안함을 느낀다면 전 남자가 친구가 생각이 안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합니까? 바로 저거를 3개월 전에 나그님한테 다 얘기해 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그님이 3개월 전에 얘기했던 대로 무언가의 궁금증을 가지고 아비님이 하라는 대로 만약에 자기 자신의 태도에 진지함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찾았더라면 내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어떤 것인지 내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어떤 건데요? 그걸 얘기해 줬었어요. 동영상에도 해줬었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어떤 건데요? 그게 바로 적는 행위였어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들 소개팅 나갔을 때 상대방 여자한테 막 몰입하잖아요. 눈을 가만히 뜨고 있으니까 몰입이 돼요? 서서히 얘기하잖아요. 날씨 춥죠? 진짜. 뭐 친구 소개로 뵙게 됐는데 뭐 듣던 대로 그러시네요. 뭐 스타일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화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몰입하게 되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면. 그 힘이 뭐예요? 대화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 즉 상대방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적자.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했듯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도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화가 뭔데요? 그게 바로 적는 행위라고 3개월 전에 얘기해줬어요. 근데 항생제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고 정말로 물을 먹고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를 낫고자 했다면 지금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질문 3개월 후에 만난 나그님이 저 질문을 할 때 가슴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고는 쉽고 그래서 그 고민을 아비님이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성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모든 남자들한테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태도로 성욕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태도로 성욕도 나라고 선택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후에 성욕에게 의식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욕이 물론 내 자신이긴 하지만 일부잖아요. 내 온 모든 것이 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 그걸 어떻게 찾는데요? 무언가에 집중한다. 무언가의 달콤함을 맛본다. 성욕은 쾌락을 주지만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건 압도적인 무언가를 줘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은. 피자와 사탕과의 관계예요. 물론 뭐 맛의 차이는 그건 좀 논외로 쳐요. 완전 비유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뭔데요? 그게 바로 적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비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는 행위, 즉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고요한 평안함.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느끼길 바라는 건 저 고요한 평안함이니까. 세월호 같은 게 터지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막 뭐가 터지고 막 누가 죽고 막 1000명, 2000명이 죽는 게 일상화된 이 이상한 세상에서
이 너무 뭔가 안 미치고 사는 게 정상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요한 평안함을 가지길 바라는 거예요. 성욕, 쾌락 좋지, 달콤하지. 근데 고요한 평안함이 정말 더 좋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와 나누는 함께 있는 그 순간 생각해봐요. 내 마음을 이해해준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그 순간들 얼마나 그 순간은 행복해요. 그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고 생활전선에 나가야 하더라도 그 밤에 뭐 소파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같이 있는 그 순간은 너무나 너무나 좋잖아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서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 어떤 무언가, 아무도 그 순간만큼은 어떤.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나누는 저 고요한 평안함은 일시적이지 않거든요.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한다는 거,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입이 있고 내 안에 나는 입이 없어서 눈은 공유하기 때문에 적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적어보면 돼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걸.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하는 동안엔 딴 생각 못 하잖아요. 그 대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그것이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계속 쌓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여자친구 소개팅 6개월, 1년을 사귀어가면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고 나중엔 그 여자와 영혼이 영혼이 결합되는 결혼이란 걸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혼이 가까워진다면 여러분들 자신과도 대화가 쌓여간다면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과 평생 함께 있을 정도로, 함께 있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말은 감히 못하겠지만 모든 것을 내 자신과 함께 겪을 수는 있겠다라는 베이스 캠프가 생겨요. 그럴 때 고요한 평안함이 와요. 다 뚫어버릴 수 있겠다? 그건 자신할 수 없어. 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겪을 수 있겠다. 겪어낼 수는 있겠다라는 조용한 어떤 무언가가 와요. 그리고 아비님은 크리스찬이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나를 만든 존재, 이런 존재,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 자신, 이럴 수 있는 존재를 만든 어떤 존재, 어떤 신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게 되길 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그거를 3개월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나그님은 이미 다 들었었어요. 이해되죠? 너무너무 제가 진짜 가장 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이 성욕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아비님이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H님의 고민을 좀 뒤로 차선으로 하면서까지 너무너무나,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이 땅의 남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해주고 싶었었어요. 이해는 안 될 수 있을지라도 잘 음미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와, 1시간 20분. 정말 긴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지만 또 할 거예요. 성욕에 대해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욕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거 아비님이 알거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길게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다들 기다려주고 참아줘서 고마워요.